예, 안녕하세요. 예. 상속 이야기의 강사 이재호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소멸시효, 예, 일본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소멸시효 문제가 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멸시효가 경과된 거에 대해서는 크게 사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령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에 이게 유료부는 민법에 1112조부터 1118조까지 예, 7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료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는 안날입니다. 이거 예, 요게 사실은 굉장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다 또는 증여한 날로부터 1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거는 이제 이 조문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증여한 날로부터 1년을 따지지만 이 유류분권이라는 것 자체가 예,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 지분의 몇 분이 몇인데 법정 상속분은 상속인만이 갖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증여가 있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 즉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으면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효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침해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예. 침해된 사실. 자, 단순히 증여됐다는 것만 갖고는 네,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시골에 가면 지금 논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막 집도 있고 막 합니다. 이거 증여됐다는 거 압니다. 근데 이거는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예. 왜냐하면 시골은 번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경우는 이거 하나만 갖고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유언 공정증서 복사본을 문자로 본 것만 갖고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원본을 받은 날 또는 소송이 패소된 날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유료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러면 피상속인께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증여는 보통 사망에 있으면 여기서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오래전에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류분권자가 부모님 집을 자주 왕래하기도 하지만 왕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가 있거나 또는 결혼해가지고 아주 멀리 지방에 떨어져 살거나 이런 경우는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요게 1년인데 요 안에만 청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청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청구합니다. 예. 여기가 2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예. 요게 2년이 여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1년이 지나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리분권자는 이렇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몰랐다.
그러다가 최근에 여기서 그러니까 요 날로부터 1년입니다. 요때 내가 증여 사실을 알고 유류분이 침해된 걸 알게 돼서 지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요때 증여된 거를 비로소 알고 이전에는 몰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소송을 냈는데 1년이 지나서 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알았냐는 걸 증명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몰랐고 이때 알게 됐다라고만 주장하면 됩니다. 언제 알았나는 거, 이거 침해 사실, 이 날을 증명하는 거,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당한 쪽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다. 너가 이미 이때 알았다. 이게 안날이죠, 안날. 증여 사실을 이때 알았고, 사망을 그 이후에 증여자인 피상속께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1년이라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너 이 기간 안에 청구했어야 돼. 근데 지났어 이미.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도 소송을 당한 피고한테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소멸시효 문제. 유류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는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있습니다. 원고, 유류분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그냥 몰랐다고 하면 됩니다. 언제 알게 됐다. 예. 그래서 원고는 최근에 알게 됐다. 예, 이렇게 주장하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이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게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얘도 말을 하고 얘는 최근에 알았다고 그러고 소송을 당한 피고는 예전에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둘 다 증거는 없습니다. 이럴 때 형사소송이라면 이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게 있지만 민사소송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얘기도 들어보고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판단을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다시 말해서 이 두 개 다 이 두 양쪽 당사자는 그냥 다 추정입니다. 사실은. 예, 간접 증거. 그냥 주장입니다. 뭐 이런 거 봤을 때 너가 수시로 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자기의 주장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판사님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원고 입장에서 1년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청구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그냥 막연히 몰랐다고 해서는 사실 좀 위험합니다. 이게 왜? 그냥 몰랐다고 하면 끝이야? 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주장이 구체적입니다. 이게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일로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기가 몰랐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모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게 일반 상식이 맞추어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유류분 소송에서 시효를 문제로 패소하지 않습니다. 시효 문제는 자주 대두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뭐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면 몇십 건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그 시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딱 문제가 되는 순간 시효가 지났다면 전부 패소입니다. 그냥 뭐 유류분이 얼마가 침해됐든 뭐 진짜로 뭐 하나도 나는 받은 게 없어 뭐 상속재산도 없어 다 떠나서 그냥 패소입니다. 판사님이
이러면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판결문에 소멸시효가 경과에서 청구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하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얼마 침해됐는지는 계산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청구 자체가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기간이. 예. 그래서 소멸시효가 가끔 등장하진 않지만,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예, 등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1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충분히 이거를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 왜 내가 당시에는 몰랐고 지금 알게 됐는지, 그러니까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알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황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패소 사유인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실무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시다, 또는 이런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최우선적으로, 예,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